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지금 앓고 있는 증상도 해결할 수 없다. 네. 해결할 수 없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지 될 일들은 고생을 하면서 온갖 약들을 다 먹으면서 지내는 그 수밖에 네. 일단은 없다. 우리가 많이 낙인을 찍는 어떤 그렇죠. 공황장애. 하지만 그 문제의 실체는 물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 물리적인 문제의 실체는 결국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존스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자, 요즘처럼 이제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 이 계절에 지하철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방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환자인 경우에는 네. 갑자기 내가 이런 폐쇄된 공간에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죽을 것 같은 이런 공포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그죠. 이렇게 느껴가지고 갑자기 실려 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고, TV를 봐도 요즘은 한 집 걸러 한 번 이렇게 있을 정도로 저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 다녀요. 공황장애라는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아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너무 익숙해질 정도로 이게 해가 다르게 수십 %씩 이 환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우리 자율신경계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중에 이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이제 원장님이 직접 한번 보시고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게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 네.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이제 들면 진짜 곤란한데,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네. 활기도 팍팍하고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쌓이니까 더 그런 이제 느낌이 더 극심해지는 그런 시기라서 또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 공황장애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나타난 게 아니고 네네. 매년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네. 이게 2019년에 18만 2천 명이에요. 와. 근데 2020년에 19만 6천 명. 네. 그러니까 한 14,000명 정도 늘었죠. 네. 근데 21년에 22만 1천 명이 이제 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네. 이런 환자들이 20대, 30대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대개 한 40% 정도가 20대, 30대 환자분들이 네. 많이 차지를 하고 네. 있다. 근데 이게 공황장애가 20대, 30대는 사실 경기를 좀 타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요즘 취직도 잘 안 되고 취업의 공포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취업 준비하고 네.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다들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또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찾아가는 데가 이제 정신과가 네. 이제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약을 먹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도 잠시 잠깐 좋은 것 같지만 여전히 지하철 타면 또 답답해지고 네. 불안해지고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는 있지만, 어느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원인도 모르게 네. 그런 증상들이 또 나타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답답해지고 이제 불편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들을 이제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 공황장애, 물론 이제 유명해진 이제 진단명이긴 한데,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했었는데, 네. 공황장애 대표적인 5가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네, 이제 네. 영상인데, 여기 이제 댓글이 이제 달렸어요.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일단 가슴이 항상 두근거린다. 두근거린다. 네, 이건 이제 기본으로 있는 거죠. 가슴에 전기 신호가 오는 것처럼 느낌이 있고 저릿저릿하고 감전된 것 같다. 흉근, 그러니까 가슴이니까, 그죠? 흉근, 왼쪽, 오른쪽 가슴에 묵직한 느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다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져요. 이게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나타날 수 있는데, 왼쪽 팔을 올리거나 이럴 때 이제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왼쪽 팔에는 오른쪽보다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여러 개가 이제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어지러운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숨이 차고 호흡이 불편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공황장애야, 이렇게 이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TV나 음악 소리, 카톡 소리, 문 번호 키 소리 이런 거에 쉽게 깜짝깜짝 놀란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공황장애일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거의 다 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이제 정신과에 가요? 그러면 당신은 공황장애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어지럽긴 어지러운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왼팔이 뭐 어떻게 하면 좀 불편한데 그것도 뭐 별 문제는 아니라고. 네. 이러니까 이제 계속 문제들을 많이 이제 앓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검사들을 해보기 위해 가지고 심장내과에 이제 갔어요. 두 군데니까. 네, 두 군데니까. 협심증하고 부정맥은 둘 다 아니라고 합니다. 심전도 24시 홀터 모니터, 뭐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 다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증상에 따라서 나오는 진단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주는 약들 또한 보면은 신경하고 관련된 약들을 주죠. 특히 신경 전달 물질하고 관련된 약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답글이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댓글을 다시 이제 또 해드렸는데 네. 경추 상태는 한번 해보셨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안 해봤다면 꼭 검사를 해보고 네.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제대로 치료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네. 이제 또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네.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힘 빠짐, 소화불량, 숨가쁨, 잘놀람, 체온 유지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네. 있다. 근데 이게 한방 쪽에서 잘 다루는 병이다. 네. 사실 이제 한방에서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하죠. 되죠. 네. 근데 한방에서의 가장 큰 단점이 물론 이런 증상들을 이제 잘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뭔가의 검사들이 없다는 겁니다. 네, 네. 없이 그냥 그런 증상이 있으면 뭐 자율신경이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서 무슨 네. 뭐 이런 거,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드시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점차 이게 한방에서 많이 이제 진료를 보시고 하지만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지는 분들도 네. 있고 나중에 다시 반복이 되면 왜 그런지 여전히 원인은 모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댓글에 가장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증상이 똑같아요. 그 방송 내용도 그렇지만 네. 이제 댓글을 쭉 보시더니 우리 아들 증상이랑 비슷해요. 네. 이러면서 한번 이제 찾아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혹시 오시면 원인을 이제 한번 잘 네. 찾아지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분의 아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실제 20대 남자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네. 그분의 증상들을 한번 보죠. 이 불안장애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어요. 이미. 네, 네. 이미 이제 뭐 2주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약을 이렇게 이제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5월달에 생겼는데 네. 그때가 지금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벌써 이제 겨울이 다 됐는데 그때까지 매일 있었다고 했는데 뭐 그때 증상이 처음 생겼지만 요즘은 이제 매일 있고 응급실도 그 사이에 많이 갔다고 그래요. 갑자기 이제 불안 증상이 생기니까. 이런 증상들이 뭐 죽을 것 같은 느낌이면 자기도 이제 뭐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검색하거나 해서 뭐 신경과를 가고 정신과를 가봤을 텐데 그런 게 없다가 요 근래에 너무 많이 이제 증상이 이제 드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약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목 어깨 불편감이에요. 그러면서 잠도 잘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니까 회복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피로가 가장 이제 간단한 거지만 내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또 중간에 자주 깨면 바로 잘 수는 있긴 하지만 자고 나도 별로 이제 개운하지 않은 느낌. 그렇죠. 이게 이제 숙면을 충분히 이제 못 취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몸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화는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불안한 증상이 있으면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 있다. 이게 최근에 또 검사를 해보니까 응급실에서 검사했더니 철분이 모자라고 빈혈이 있다. 이래서 이제 철분제를 또 먹으면서 더 이제 더부룩하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도 이제 불편해지니까 속이 편하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이제 더 생기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계속 앓고 있었는데 불안한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남자가
빈혈이 9에서 10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심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왜 생겼냐를 네. 물어보니까 자기가 항문에 뭐 문제가 있다. 이제 뭐 좀 찢어져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피가 툭툭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빈혈이 90 정도다. 이게 이제 여자 같으면 뭐 생리가 너무 많아요.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고 치질이 심할 경우에는 변을 보거나 이러면 피가 이제 뚝뚝 떨어지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 네. 생길 수가 있는 문제인데 남자들한테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냥 철분제만 먹고 빈혈이 정상으로 됐다 해가지고 안심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항문도 이제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빈혈도 없어졌고, 이거는 뭐 별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행히 두통은 없지만 어지럼증이 불안증이 있을 때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이제, 일반인이 네. 택배를 다실 때, 이제 뭐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이 자율신경의 핵심이 등 신경이에요. 그렇죠. 등인데 물론 등의 문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목의 문제나 허리 골반의 문제가 이제 동반이 될 때 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특이하게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인데 요즘 이제 너무 이게 불편감이 많이 생기니까 증상이 심해서 이제 그만뒀다 그러고 벤치프레스를 한 100kg 정도 네. 될 정도로 아주 이제 뭐 근육질의 이제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남자의 20대의 남자가 아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돌덩이를 씹어도 뭐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사람이 아파서 일도 그만두고 뭐 이럴 때까지 이제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몸이 자꾸 이제 불편하니까 뭐 경락 마사지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우리가 원인을 찾아봐야지 돼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확실하게 이제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이 척추 자체가 이렇게 슬쩍 휘어져 있거든요. 슬쩍. 네. 뭐 이런 정도의 문제는 뭐 있을 수 있죠. 있다. 네.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게 뭐 큰 문제를 만들까. 특히나 이제 뭐 근육질의 남자한테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는 쉽지 않다. 네. 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이제 넘어가 볼 수도 이제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이제 찾아봐야지 됩니다. 일단 목의 문제들을 먼저 이제 봐야지 되는데요. 네. 목이 원래는 이렇게 이제 C자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뒤집어져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은 자율신경에 관여가 되는 등에 문제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렇죠. 네.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 자체도 어떤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뭐 어지럽다거나, 뭐 잠을 잘 못 오게 한다거나, 뭐 눈이 뭐 이게 안구건조증이 심하다거나, 네. 이명이 들린다거나, 뭐 메니에르가 생긴다거나, 뭐 두통이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네. 물론 이제 뭐 불안증이 있을 때는 네. 어지럽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목과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럼 이제 등의 문제들을 이제 좀 더 살펴봐야지 되는 거죠. 등을 이제 한편 살펴보면요. 이분은 목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잘 보이잖아요. 네. 허리도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등은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워낙 또 근육이 많다 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이제 더 네. 잘 안 보이는데 요 문제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목 자체가 이제 C자 커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등이 이렇게 이제 굽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허리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런 곡선을 크게 그려야지 되는데 네. 이 등이 이렇게 펼쳐져 펼쳐져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등이 펼쳐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죠. 예, 이게 어지간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네. 외부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이제 아주 특이하게 몇 분 이제 좀 계시는데, 네. 이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오랫동안 꾸준하게 계속 치료를 받아야 약간 호전되는. 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으면 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뭐 하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이상한 문제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온갖 병원을 이제 다 돌아다니게 이제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 지금은 이제 두 종류의 약을 먹고 그래도 약 먹으면 조금 괜찮아요. 네. 불안할 때마다 약을 먹는데 요즘 하루에 한 2번 정도 먹으면 그래도 하루를 좀 지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2번을 먹는 게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용량을 더 올려야지 되고 약 개수가 많아져야 되고 이게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이제 네. 일인데요. 이걸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알 수 없지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연 경과를 보면 그렇게 지내오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 과정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왜 생기느냐 보면 제일 문제는 이 사람이 트레이너를 하면서 많은 무게를 짊어졌을 거다. 짊어졌을 네. 거다. 이런 문제죠. 그러면 등이 눌릴 만한 문제가 뭐가 있냐? 결국은 이제 벤치에서 네, 마사지도 눌리거든요. 이제 네. 그렇죠. 벤치에서 하는 건데 벤치 프레스를 이게 하면 벤치 자체가 굉장히 폭이 좁거든요. 네, 네. 좁으니까 이 등이 눌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등을 누르면서 허리를 들고 등을 누르면서 들어야지 네. 이 무게를 이제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벤치프레스뿐만 아니라 인클라인이라고 이게 약간 기대가지고 하는 동작 자체도 네, 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벤치에 누워서 많은 무게를 드는 그런 동작들 자체가 많이 망가뜨리는데 그러면 헬스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냐? 네. 다 문제가 일어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들의 시작과 중간 정도의 경로상에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이제 심한 분들은 이미 이제 은퇴를 벌써 하셨겠죠. 그렇죠. 젊은 나이에 네. 은퇴를 하셔가지고 뭐 다른 곳에 이제 계시겠지만 헬스하시는 분들의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네.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증상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문제가 근육이 버텨주는 거지 네.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계속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등이 이제 불편해지고 이러니까 마사지를 받아요. 네, 네. 이제 경락 마사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받으면 경락 마사지의 가장 큰 특징이 네.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세게 누르는 그렇죠. 거죠. 엄청 이제 세게 네. 누르는 거죠. 근데 그게 타이 마사지도 그런 식이고 스포츠 마사지도 이제 그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가서 이렇게 마사지를 한 번씩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관광 코스처럼 네.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위에서 이제 봉을 잡고 밟아요 또. 네. 네. 밟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네. 마사지 경력이 많은 사람인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경락 마사지 하는 사람들은 과연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네. 그걸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네. 대개는 2주 코스로 훈련을 받고 네. 이렇게 하면 돼 아픈 데를 이렇게 누르면 돼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가게를 따로 차리신 분들은 경력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가게에서 또 누군가는 배우고 또 나오고 네, 네.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쉽게 생기는 거죠. 목이 지금 이렇게 이제 거꾸로 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목이 이렇게. 네. 이건 뒤에서 밀면요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물론 네. 유지는 안 되죠. 네, 네. 유지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등이 펴지게 되면 꺼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목도 이렇게 이제 밀면 되니까 등도 이렇게 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슴뼈가 있어가지고 네. 밀어도 가슴뼈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이 등이 네. 뒤로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법 자체가 꺼내야 되는 건데 네. 꺼낼 방법은 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이건 아주 이제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대 남자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응급실도 가고 여러 병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진짜 관련 있겠어? 엄마가 가보라고 왔는데 이건 뭐 문제가 진짜 그렇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벤치프레스도 못하고 그러면 운동도 못하고 난 트레이너인데 지금 아파서 잠깐 쉬고 있지만 또 트레이너를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트레이너를 할 수 없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러니까. 이제 미래까지가. 그렇죠. 예. 완전히 이제 멘붕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료를 이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네. 이런 상태가 이제 입니다.
근데 이 분에게 이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디에 가서도 이런 식의 자기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네. 찾아내주는 곳이 없다. 네. 일단 기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지금 앓고 있는 증상도 해결할 수 없다. 네. 해결할 수 없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지 될 일들은 내가 고생을 하면서 온갖 약들을 다 먹으면서 지내는 그 수밖에 네. 일단은 없다. 이게 등이 지금보다 좀 덜 들어갔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이제 혼자서 노력을 해서 조금 개선시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제 등 척추 자체가 너무 이제 문제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공황 장애가 이게 이제 뭐 목에 문제가 있어요, 뭐 네. 자율신경에 문제예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드리지만 실제로 그런 증상들이 뭐 과연 관련이 될까? 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고 좀 이제 이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분들의 가장 특징적인 네.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뭐 등이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는 공황 장애를 앓고 있으신 분들은 좀 쉽지 않아요. 네. 찾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이제 뭐 가볍게 이제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사진들을 다 봐도 이분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특징들은 다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내가 공황 장애를 이제 앓기 시작했고 아니면 공황 장애 약이 자꾸 늘어나고 공황이 내가 조절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하고 네. 이런 분들은 꼭 척추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척추를 확인하시면서 자율신경 상태도 꼭 잘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될 네, 거라고 이제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문제로 우리가 많이 낙인을 찍는 어떤 그렇죠. 공황장애. 하지만 그 문제의 실체는 물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 물리적인 문제의 실체는 결국 척추 밸런스 문제이고 그 척추 밸런스 문제 속에 생기는 자율신경 이상이 꼭 끼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전 척추 엑스레이라도 꼭 촬영해 보시면 많은 힌트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드리면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 운동선수하고 이렇게 뭐 운동에 쉽게 말하면 트레이너고 교육자분들은 몸이 더 좋아야 돼요, 실은. 맞아요. 더 좋아야 되는데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PT 하시는 트레이너분도 있지만 뭐 요가 선생님들 그리고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하는 좀 오해는 일단 좀 내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척추는 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부터 이 꼬리까지 등 가운데를 눌러가지고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아픈 데가 안 좋은 데 하고 더 세게 눌러라, 더 세게 밟아라, 더 세게 뭐 어떻게 하라지만 실은 그쪽은 아픈 곳이다? 그 말은 가장 연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주셔야지 그나마 남은 기능이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요걸 조금 더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공황장애와 또 우리 척추 밸런스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